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초기 방역이 실패했다며 각을 세우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됐던 코로나19 특위는 아직 구성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태에 초당적 협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뭐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긴장의 끈을 하루라도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역 대응, 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은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평가나 비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오지 않기를 바랬던 지역 사회의 감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2주 정도 늦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그동안 우리 초기 방역 대책가 봉쇄의 단계에서는 잘 되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외국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역 체계의 또 전환이 필요한 때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역학적 고리를 정확히 따져서 핀셋으로 그것을 짚어내고 조치하는 그 봉쇄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제 뚝이 터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감염이 됐을 때 사망률 높은 가능성이 높은 어떤 고령층이나 기저질 환자 이런 어떤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조치로 국가의 방역 체계가 이 조치가 이제 전환이 돼야 될 것을 검토해야 될 때지만 아직도 그 대구 지역이나 이런 곳에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핀셋 봉쇄 정책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로 봅니다. 네, 좀 병행 전략으로 가야 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의 초기의 방역 대책이 아마 제대로 작동됐다면 우리가 지금 감염 경로를 전혀 모르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9번, 30번, 31번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까지 우려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초비상이 걸린 건데 방역이 잘 됐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다고 봅니다. 처음에 확진자에 대한 검진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기준은 중국에 다녀온 사람, 발열, 기침 등 증세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감염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소홀했다. 그다음에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아직도 후베이성 다녀온 분들만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당시에 이미 중국 내부에서 40%는 다른 지역으로 다 퍼져서 상당한 확진자들이 나온 상황이고 사망자들도 많이 나온 상황에서 적어도 300명 또는 500명 이상 확진자들이 나온 중국의 한 12개성 정도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죠. 의학협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의학협회는 지금 전면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후베이성에 한해서 이렇게 입국 제한을 하는 이 조치 국민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나온 것들이 중국의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의 지금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좀 믿업지 못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그 기민한 대응도 필요하고요. 이런 그 지원을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당장 그 법안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오늘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3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고 이제 전체 회의를 오늘 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이 남았는데 아마 문안이 통과될 걸로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신속히 그래도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오늘 또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도 밝혔고 처음에는 우한이라는 단어를 넣자, 그 특위를 넣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한이란 그 표현을 넣지 않아도 된다. 명칭을 고집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특위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도 좋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 특위 구성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특위를 속히 구성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대응 그 3법도 좀 그 타이밍이 조금 그 늦은 감이 좀 있고요, 사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특위 구성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그것을 좀 늦추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특위 구성이 명칭 가지고 좀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허베이 스피리토 기름 유출 사고가 우리 충남 서해안에서 났을 때요. 예. 그것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다 이렇게 처음에 불렀어요. 그러면 그 태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인명이나 지명에 대해서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이고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든가 코로나19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제사회 요청과 중국 요청이 있고 그건 보편 타당한 원칙인데 그것을 왜 굳이 이 특위 이름에 우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고집을 해왔는지 그러나 늦게나마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여야 입장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오직 국민만 생각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국회가 2월 17일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특위 명칭과 관련해서 서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죠. 그러나 국회 열리는 바로 그날부터 특위 명칭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특위가 구성 안 되고 있는 건 지금 민주당이 호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사실 먼저 가뜩이나 이제 민심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초당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각 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그러면 당장 총선이 눈앞인데요. 유권자가 이제 심판할 것 같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지금 뭐 총선 그 준비 각 당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저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늘 이제 공관위원장 발표하면서 총선 움직임이 이제 분주한데요. 자, 이 미래한국당의 새 분리기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 미래한국당의 성표 여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미래한국당, 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이죠.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를 준비를 하고 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정당인데요. 미래한국당의 현재 의석은 5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의 가담 여부가 성패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미래한국당으로 가시면 선거 때 기호가 앞순위로 갈 수 있겠죠. 기호를 좀 2번을 그렇습니다. 할당받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거죠? 예. 일종의 선거 전략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또 불출마하신다는 입장을 나타낸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일부가 아마 미래한국당으로 가셔서 미래한국당의 선거 준비를 도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호남계 3당이 좀 힘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한 뭐 10명이 훨씬 더 넘는 이제 의원들이 좀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호남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의석수를 합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15석 안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거 전략상 미래한국당의 의석도 그 이상이거나 버금가는 수준이 돼야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른 예측은 하기 좀 어렵다. 아마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충분한 현역 의원의 어떤 확보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유권자들의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그 논란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조국 내전이다 이렇게 붙이는 언론도 있던데 우선 이런 국난을 맞이해서 국민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모습들을 집권당으로서 보여드리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20일 오늘 오후에 하고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최대한
아주 조용하고 그러한 자연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지 않을 수는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예. 이제 조국 백서를 썼던 이제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공천 신청을 하면서 네. 이렇게 됐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뭐 발끈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이 조국 수호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고 당에 이제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김남국 변호사는 30대이고 또 사실은 그 경선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당원이 거의 없는 그런 청년 도전자입니다. 금태섭 의원께서 아마 좀 넉넉하게 좀 품어서 함께 청년과 함께 경선을 좀 하는 모습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왕에 문제가 됐다면 당 지도부가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지역을 정말 청년에 맞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주는 어떤 지도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어떤 그 분란을 빨리 잠재우는 것도 당이 지금 이런 총선을 앞둔 시국에서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불안한 속에서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도 이게 어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면은 바람직하진 않다. 뭐 이런 자성론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기왕에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국론이 분열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선거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다. 당의 이익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로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난에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여야의 힘을 모아내는 그러한 공천, 그러한 선거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야권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야권이 이 유불리를 개선하기보다는 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야권은 지켜보고 아마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 지역과 관련해서 추가 공모를 민주당이 했고 그 추가 공모를 통해서 김남국 변호사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구호를 내세운 분이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와 이성의 선에서 그에 맞는 조치를 민주당이 할 건지 아니면 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됐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사는 매우 커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남은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양당의 그 지금 공천 그 관리 상황 좀 간단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원래 네. 그 사실 이제 TK 지역 그 의원들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일정이 하루 연기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또 연기했다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이 그 해당 지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압력 좀 더 커지는 건가요? 사실은 그 압박은 커진다고 현실적으로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TK 대구 경북 지역 외에 모든 지역에 있는 그 현역들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에 근거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미래통합당의 가장 강세 지역이죠. 그쪽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공천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은 상당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TK 지역의 두 분, 당의 지도부에 계신 분까지 불출마를 선언했고 한 분은 서울의 험지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불출마한 분은 현재까지 5명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미래통합당의
불출마 현역 의원은 22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 당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이 22명 좀 늘어났군요. 조금. 네.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19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19명인데 이제 현역 의원을 이제 애시당초 20% 네, 네. 교체를 하겠다 얘기했었는데 자, 이게 조금 더 좀 물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과연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그건 뭐 충분하게 되리라 보고요. 예. 민주당은 다만 다른 선거 때와 달리 특색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민주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국민의당 출연으로 인해서 거의 다 잃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상대적으로 불출마해야 될 의원님들,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숫자가 많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런 호남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했던 지역 기반을 다 잃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그 단수 공천이 현역 의원들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이미 지난 17일에서 19일 3일 동안의 추가 공모를 이미 민주당은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도 앞장서서 이런 새로운 어떤 물갈이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 각 당 모두 현역 의원들이 이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또 참신한 인물, 경쟁력의 인물이 들어오느냐도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